해송국제고등학교 이청 생명과학 실험실은 늘 그렇듯 고요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교실 특유의 눅눅한 공기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박민호 선생님은 칠판에 세포 분열 단계를 그리고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 노트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흐릿한 그림을 따라 그려놓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쿵! 묵직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교실의 공기를 찢어버렸다. 학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다. 뒤편 문 근처 청소 도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한수련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평소처럼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할머니는 바닥에 옆으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희미한 회색빛 머리카락이 마루에 흩어져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오, 세상에! 구급차부터 불러! 박민호 선생님이 허둥지둥 소리쳤다. 학생들 사이에 순간적인 혼란이 퍼졌다.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려다 손이 떨리는 바람에 제대로 버튼도 누르지 못했다. 웅성거림이 커져만 갔다. 그때 교실 구석 창가 바로 옆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 학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떤 학생들은 그 아이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조차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단비.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지 2달이 조금 넘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17살 소녀였다. 단비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떤 망설임도 없이 쓰러진 할머니에게 걸어갔다. 쟤, 뭐 하는 거야? 옆자리에서 강도윤이 비웃듯 작은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단비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대로 걸음을 옮겼다. 그 단단한 눈빛을 본 사람들은 그제야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늘 조용한 아이. 단비는 이 학교에 온 첫날부터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였다. 교실에서도 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존재감이 강하지 않았다. 아니, 존재감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단비는 손을 들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점심시간이면 늘 같은 자리, 창문 옆 구석 테이블에서 도시락을 조용히 먹었다. 단비는 매일 아침 선생님들에게 또박또박 인사했지만 어색한 발음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학생들 역시 처음 며칠만 호기심을 보였고 곧 무관심으로 돌아섰다. 쟤 맨날 혼자야. 말도 잘 못해서 같이 있으면 재미없을 듯. 학생들이 뒤에서 그렇게 속삭였지만 단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니, 들었지만 애써 모른 척한 것일지도 모른다. 단비에게는 그저 이 학교 생활이 외로운 일상이었다. 그러나 단비에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한수련 할머니, 학교 청소를 맡은 60대 중반의 직원이었다. 한수련 할머니, 단비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수련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학교에 나와 복도와 교실을 구석구석 청소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늘 학교의 공기를 맑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굿모닝, 단비야. 할머니는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부드러운 억양으로 인사해 주었다. 단비는 할머니가 자신을 이름 그대로 정확히 불러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비를 단비야, 단리, 댄비라고 부르곤 했지만 할머니는 단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드럽게 발음했다. 단비가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과자를 건네면 할머니는 늘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거 참 맛있구나. 고맙다, 단비야. 그 따뜻함은 단비에게 고향의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단비의 할머니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 손길과 온기는 여전히 단비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래서일까? 단비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도왔다.
무거운 쓰레기통을 옮길 때도, 높은 전등을 갈아 끼울 때도 사람들의 시선 따위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그런 단비를 이해하지 못했다. 청소부랑 왜 그렇게 친해? 둘 다 외톨이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런 말들이 따라다녔지만 단비는 개의치 않았다. 단비에게 수련 할머니는 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불길한 예간. 학교에 온 지 2달 반쯤 되었을 때였다. 단비는 최근 들어 수련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호흡이 자주 가빠 보였고 걸음걸이가 조금씩 느려졌다. 바닥을 닦다가 허리를 펴며 숨을 고르는 일이 잦아졌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단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단비야.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단비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단비의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간호사였다. 어릴 때부터 의료 지식 속에서 자랐고 사람의 안색과 호흡만으로도 컨디션을 대강 파악할 수 있었다. 수련 할머니의 상태는 결코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니었다. 단비는 불안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운명의 화요일 아침 현실이 되었다. 운명적인 환요일. 그날 단비는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할머니가 걱정돼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 1시간이나 일찍 나왔다. 그러나 단비가 복도에서 마주한 할머니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다. 할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괜찮아, 단비야. 그렇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휘청였고 가끔 벽에 손을 짚고 쉬었다. 수련 할머니는 여전히 성실했다. 몸이 아파도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단비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안 돼. 오늘 할머니 뭔가 위험해. 단비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고 생명과학 수업 내내 창밖 복도를 지나가는 할머니를 눈에서 떼지 못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다. 11시 40분. 그 소리는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너무 무거웠고 너무 깊게 울렸다. 단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수련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손에서 놓친 걸레가 바닥에 젖어 있었고 양동이는 넘어져 물이 사방으로 번져 있었다.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고 박민호 선생님도 우왕좌왕했지만 그 모든 소리가 단비에게는 아득하게만 들렸다. 할머니! 단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그동안 조용한 외톨이로만 보였던 단비가 움직였다. 천천히, 하지만 한치의 멈칫도 없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단비의 거륜. 단비는 교실 뒤편으로 곧장 걸어갔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비켜주었고 강도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야, 서단비가 뭘 안다고.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단비의 눈빛은 처음 보는 만큼 냉정했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 순간 학생들은 처음으로 서단비라는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교실 뒤편으로 걸어가는 서단비의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학생들의 웅성거림, 의자 끄는 소리, 선생님의 당황한 목소리, all of it. 모든 소리가 단비의 귀에서는 잦아들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단비의 세계에는 단 한 사람, 한수련 할머니만 존재했다. 단비는 무릎을 꿇고 재빠르게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손끝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 상황을 수십 번은 겪어본 사람처럼. 맥박이 약해요. 단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곧이어 단비는 할머니의 목에 2손가락을 살짝 대고 맥박을 잰 뒤 할머니의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했다. 잠깐, 단비야, 너 그런 거 할 줄 아는 거야?
박민호 선생님은 믿기 어려운 얼굴로 단비를 바라보았다. 단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의 입술색을 확인했다.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단비는 얼굴이 굳어졌다. 호흡이 너무 약해요. 아직 의식은 없어요. 그 목소리는 수업 시간에 들었던 조용하고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전문가와 다름없는 단정한 톤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퍼졌다. 쟤 원래 저렇게 말 잘했어? 아니, 나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저거 드라마에서 본 거 아님? 아니야, 손놀림이 진짠데? 그들의 시선은 단비에게 꽂혀 있었다.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이가 지금은 교실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구급차 호출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누가 119에 전화 좀 해요, 얼른! 박민호 선생님은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몇몇 학생들은 휴대폰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눌러지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단비는 일어섰다. 윤세라, 휴대폰 줘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다. 윤세라는 놀란 눈으로 단비를 바라보았다. 평소 단비가 먼저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다. 단비는 빠르게 긴급전화 버튼을 누르고 또박또박 말했다. 119조 해송국제고등학교 2층 생명과학실이에요. 의식 잃은 60대 여성 환자예요. 맥박은 있으나 매우 약하고 호흡도 불안정해요. 가능한 한 빨리 도착해주세요. 전화기가 끊기자 주변 학생들은 단비를 보며 말을 잃었다. 저게 조용한 교환학생 목소리가 맞아? 다시 할머니에게로. 단비는 곧바로 할머니 옆으로 돌아왔다. 할머니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단비는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다시 맥박을 확인했다. 1분에 50회도 안 돼. 너무 느려. 이 말을 이해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말의 속도와 어조만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강도윤이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야, 단비 진짜 뭔가 알고 있는 거 맞지?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드러나는 단비의 비밀. 단비야, 너 이거 어디서 배운 거니?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단비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희 아빠가 의사이고 엄마는 간호사예요. 어릴 때부터 응급처치를 배웠어요. 교실이 순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제서야 학생들은 떠올렸다. 단비의 도시락이 늘 집에서 직접 싸온 건강식이라는 것. 단비의 가방에 항상 작은 의약품 파우치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저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외국인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결정의 순간. 단비는 할머니의 호흡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곧가로 결론을 내렸다. 지금 심폐소생술 해야 해요. 뭐라고? CPR? 단비야,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교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강도윤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진짜, 뭐야? 저 애? 그러나 단비는 조용히 무릎을 다시 꿇고 할머니의 가슴 중앙에 손을 포개고 올렸다.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은 허락받을 시간이 없어요. 딱딱딱. 정확한 리듬으로 압박이 시작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만 가능한 단단하고 정확한 압력.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확한 압박, 변해가는 교실의 분위기. 15회, 16회, 17회. 단비는 흐트러짐 없이 압박을 이어나갔다. 손목의 각도, 몸의 중심 이동, 속도. 그 모든 것이 교과서 그대로였다. 와, 진짜 전문가 같아. 어떻게 고등학생이 저렇게 하지? 나보다 영어 발음도 좋은데? 학생들의 속삭임은 놀람과 존경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윤세라가 조용히 말했다. 난 단비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누군가 덧붙였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말에 대답하는 일은 없었다.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단비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떠올리고 묘한 부끄러움에 잠겨 있었다. 응급키트? 단비는 준비되어 있었다. 선생님, 제 가방에서 작은 파우치 꺼내주세요. 안에 인공호흡 마스크 있어요. 박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는 단비의 가방을 열었고 정말로 깨끗하게 보관된 소형 응급키트를 발견했다.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닌 거니? 네, 혹시 몰라서요. 그녀의 말을 들은 세라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우린 단비가 어떤 아이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쉽게 판단했을까? 기적의 첫 순간. 단비는 마스크를 정확하게 씌운 뒤 2번의 인공호흡을 넣었다. 그리고 다시 리듬을 맞춘 압박이 계속되었다. 1초, 2초, 3초. 그때였까. 수련 할머니의 입에서 미약한 공기가 새어나오며 작은 기침이 들렸다. 단비는 멈칫했다. 할머니? 할머니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다. 학생들이 동시에 탄성을 터뜨렸다. 움직였어. 살아나시는 건가? 와, 서단비 미쳤다. 단비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지금은 집중할 시간이었으니까. 할머니, 괜찮아요. 단비예요. 저 왔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응급대 도착. 그때 복도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빠른 발걸음이 들려왔다. 응급환자 어디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교실로 들어오자 학생들은 자동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누가 환자에게 응급처치했습니까? 대원이 물었다. 단비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했어요. 대원은 단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훌륭했어요. 지금 처치가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단비를 바라보며 저마다 다른 감정을 느꼈다. 경외, 놀라움, 죄책감, 후회. 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품은 감정이 하나 있었다. 우리가 알던 서단비는 누구였지?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 수련 할머니는 들것에 실리면서 단비의 손을 마지막 힘으로 잡았다. 단비야. 단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할머니, 곧 나아요. 제가 계속 따라갈게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맙다, 내 아가. 그 말에 단비는 결국 눈물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교실에 남은 변화. 구급차가 떠난 뒤 교실은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반 선생님도 학생들도 단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몰랐다. 단비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할머니의 걸레를 주어 양동이에 다시 걸어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자신의 책상 자리에 앉았다. 학생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윤사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단비야, 괜찮아? 단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손도 떨리고 있었다. 도유는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다. 평소에 단비에게 했던 비아냥, 놀림, 무시. 그리고 중얼거렸다. 내가 진짜 멍청했구나. 그 말은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이었다. 서단비가 보여준 행동은 이제 막 첫 장면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아직 몰랐다. 이날 벌어진 일은 해송국제고등학교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며칠 후 밝혀질 어마어마한 진실을 모든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것이며
그리고 단비에게 상상조차 못한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구급차가 교실을 떠난 뒤에도 생명과학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단비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몸은 힘이 빠져 있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복잡했다. 제발 할머니가 괜찮아야 해. 단비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장면만 계속 떠올랐다. 숨이 희미해지던 한수련 할머니의 얼굴, 살짝 떨리던 손가락, 그리고 마지막 형체 없는 미소. 다시 생각할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수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박민호 선생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칠판 앞에서 서성거렸다. 학생들 역시 조용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 너희들도 많이 놀랐을 테니까. 선생님의 목소리는 피로함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시선은 온통 단비에게 향해 있었다. 윤세라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단비야, 너 괜찮아? 단비는 고개를 획 들었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이 학교에 온 이후 처음이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조금 떨림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비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의 거만함이나 장난기 없이 진지하고 어딘가 초조한 듯했다. 단비야, 아까 그거 진짜 너 대단하더라. 단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은 이어서 말했다. 나 그동안 미안했다. 괜히 놀리고 무시하고 내가 진짜 바보였어. 평소 같았으면 학생들이 웃거나 농담했을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사과는 진심이라는 것을. 단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도윤에게 생각보다 더 깊게 와닿았다. 복도에서 퍼져가는 소문. 한수련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빠르게 변형되기 시작했다. 청소하던 할머니가 쓰러졌대. 근데 그거 서단비가 살렸대. 단비가 응급처치를 했다고? 진짜? 고등학생이 그런 걸 어떡해? 원래 집안이 의사라며? 그동안 조용해서 몰랐는데 장난 아니던데? 단비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몇몇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멀리서 속삭였다. 단비는 이런 시선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보건교사실에서의 전화. 점심시간 보건교사 김하정 선생님이 단비를 불렀다. 단비야, 여기로 좀 와볼래? 단비가 들어서자 하정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병원에서 연락 기다리는 거니? 단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기서 기다릴래? 너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하잖아. 그 말에 단비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누군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말해준 것은 이 학교에 온 뒤 처음이었다. 네, 여기 있을게요. 하정 선생님은 단비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네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20분쯤 지나서었자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단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정 선생님은 단비를 바라보며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네, 혜성국제고 보건실입니다. 아, 네, 한수련님 상태는? 단비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 순간 하정 선생님이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예, 그 학생 지금 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수화기를 단비에게 건넸다. 단비야, 병원에서 너랑 이야기하고 싶대. 단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단비 학생 맞나요? 저는 해송시립병원 응급의학과 정모연 의사입니다. 한수련님의 담당 주치의입니다. 단비는 숨을 멈추었다. 학생이 오늘 시행한 응급처치, 그게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학생 덕분에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단비는 말을 잃었다. 수련님은 지금 안정 상태로 회복 중입니다.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요. 오늘 저녁쯤이면 간단히 면회도 가능할 겁니다. 정말요? 단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리고 수련님이 깨어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학생일 겁니다. 그 말에 단비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학생들의 변화. 보건실에서 나오자 복도에는 몇몇 학생들이 단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단비에게 관심조차 없던 아이들까지 있었다. 단비야, 할머니 괜찮대? 응급처치 했다면서. 멋있더라.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아무것도 못했을걸. 단비는 이런 말이 아직도 어색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목소리에 어제까지의 조롱이나 가벼움은 없었다. 모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괜찮아. 할머니 이제 회복 중이래. 단비가 말하자 학생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윤세라가 말했다. 경문안 갈 때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 도윤도 뒤에서 말했다. 그래, 우리 할머니한테 너무 무심했잖아. 이 말에 단비는 처음으로 조금 미소를 지었다. 좋아,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교장실로의 호출. 그날 오후 전체 방송이 울렸다. 2학년 3반 서단비 학생, 종례가 끝난 후 교장실로 와주세요. 학생들은 그 소리에 웅성거렸다. 헉? 단비 교장실 불려갔어? 설마 혼나는 건 아니겠지? 에이, 오늘 영웅처럼 행동했는데 왜 혼나겠어? 하지만 단비는 갑자기 식은땀이 났다. 어릴 때부터 교장실 호출이라는 말은 어디서나 무겁고 긴장되는 일이었으니까. 종례가 끝나고 단비가 교장실 문 앞에 서자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다. 박 교장 선생님이었다. 단비 학생, 들어오렴. 교장실 안에는 박민호 선생님까지 와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낯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 어디선가 본 듯한 품이 있는 인상, 마치 일반 학교 교장실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세련된 분위기였다. 교장 선생님이 단비에게 말했다. 단비야, 이분이 누구시게? 여성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한소련님의 지인입니다. 단비는 눈을 깜빡였다. 아, 네. 그때 그 여성은 단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당신이 우리 수련 씨의 생명을 구했다고. 그 목소리는 평범한 감사의 말 같으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무게가 있었다. 그리고 단비 학생, 수련 씨께서 깨어나자마자 당신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단비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예, 금방은 아니지만 오늘 밤에는 분명 당신을 똑똑히 알아볼 겁니다. 여성은 단비의 손을 살짝 잡았다. 정말 고마워요, 단비 학생. 당신 덕분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단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단비는 알지 못했다. 이날 교장실에서 만난 이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수련 할머니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며칠 뒤 이 여성이 학교 전체를 뒤집을 만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학교가 끝나고 단비는 병원으로 향했다. 윤세라와 도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혼자 가면 불안하잖아. 우리도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 응, 다 같이 가자. 단비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했다. 이 아이들이 단비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련 할머니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산소 공급 장치만 약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단비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그리고 아주 미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단비? 단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할머니, 전 괜찮아요. 할머니가 깨어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수련 할머니는 단비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고마워, 우리 단비? 그 한마디에 단비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긴장과 걱정이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다. 주변의 학생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누군가 병실 문 밖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교장실에서 만난 그 정장 차림의 여성.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이 아이가 맞아. 단비는 알지 못했다. 이 여성이 바로 한수련 할머니의 진짜 정체와 너무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단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었다. 한수련 할머니의 병실에 머물던 학생들은 시간이 어느덧 늦은 저녁이 되어가자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병실 밖 복도에 퍼진 병원 특유의 살균제 냄새와 희미한 기계음이 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서단비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단비야, 너도 조금 쉬어야 하지 않겠니? 박민호 선생님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할머니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우린 모두 네 편이야. 내 편이야. 그 한마디는 단비에게 너무 낯설면서도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한 말이었다. 학생들도 모두 작게 인사하며 도나갔다. 할머니, 금방 나을 거야, 단비야. 내일 다시 올게. 집에 가면 꼭 쉬어. 단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병실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단비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교장실에서 단비를 만났던 그 여성. 그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수수한 셔츠 차림의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군더더기 없는 몸짓과 태도는 일반인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여사님, 언제 말씀하실 생각이십니까? 남성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성은 병실 안에서 단비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저 아이가 조금 더 마음을 잡을 때까지, 그리고 수련 언니가 직접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미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장면도 단비 학생이 도왔다는 것도. 그건 괜찮아요. 여성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죠. 남성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여성은 병실 문 너머를 다시 바라보았다. 단비야, 네가 언니를 살렸구나.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정으로 깊어져 있었다. 할머니의 기억이 돌아오다. 밤 9시가 넘어갈 무렵 수련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단비는 가장 먼저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예요. 단비예요. 할머니는 잠시 초점을 잡지 못했지만 단비의 얼굴을 보자 곧바로 알아보았다. 단비, 우리 예쁜 단비. 그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숨쉬기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단비의 눈이 금방이라도 울음으로 젖어들었다. 할머니는 약한 힘으로 단비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괜찮다, 단비야. 네가 나 살렸지 않니? 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아니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미약했으나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나타난 여성.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언니.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다. 수련 할머니의 눈이 순간 커졌다. 서진아? 단비는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정장 여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수련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맺었다. 단비야, 이분은 내 동생이다. 단비의 눈이 크게 떴다. 여자친구 아니고. 할머니와 여성은 동시에 웃었다. 아니야, 단비야. 이분은 내 진짜 여동생이야. 한서진. 서진은 단비에게 다가와 말했다. 단비 학생, 난 언니의 동생이자 한서재단 이사장이야. 단비는 눈을 크게 떴다. 이사장이요? 그래, 수련 언니도 원래는. 그만해, 서진아. 수련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말하지 말아라. 단비가 너무 놀랄 거다. 하지만 단비는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단비는 몰랐다. 단비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청소하시던 할머니가 왜 재단과. 수련 할머니는 단비의 손을 천천히 감싸며 말했다. 단비야,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해도 괜찮다. 내가 나아주면 모든 걸 이야기해주마. 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단비 학생, 언니는 당신에게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만큼.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진짜로 할머니가. 단비가 말을 멈추자 서진은 더욱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 진심이 언니를 살린 거예요. 병원에서의 마지막 순간. 밤 10시가 넘자 할머니에게는 휴식이 필요해 보였다. 단비야, 이번엔 네가 집에 가야 한다. 할머니가 말했다. 아니요, 전 여기 있을래요. 안 된다. 너도 지쳤잖아. 내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쉬고 내일 다시 와라. 할머니의 말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단비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다. 할머니, 내일 다시 올게요. 꼭요. 그래, 내 단비. 병실을 나서며 단비는 여러 번 뒤돌아보았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손을 가볍게 흔들며 안심시켰다. 병원 밖, 달라진 공기. 병원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단비의 볼을 스쳤다. 그 바람은 하루 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학교에서의 변화, 학생들의 태도, 교장실의 낯선 여성, 할머니의 동생, 그리고 한서재단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단비에게는 낯설고 두렵고 동시에 희미하게 설레는 감정이었다. 단비야! 윤세라가 달려왔다. 우리 택시 같이 타자. 너 혼자 보내기 싫어. 도윤도 함께였다. 그래, 오늘 하루 너 혼자서 너무 고생했잖아. 단비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가자. 세 사람은 병원을 함께 떠났다. 다음 날 학교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해송국제고는 수련 할머니 이야기로 온 학교가 떠들썩했다. 청소부 할머니가 사실은 대단한 분이라며? 어젯밤엔 교장실 앞에 검은 차 3대 서섰대. 혹시 재단 사람들 아니야? 한서재단이면 우리 학교 기부한 재벌이잖아.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 중심에는 단비가 있었다. 단비가 복도에 나타나자 학생들은 모두 조용해졌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단비야, 할머니 좀 어떠셔? 괜찮아? 너도 어제 못 쉬었을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 모든 말이 어제의 자신이었다면 믿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비는 가장 먼저 병원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고맙다, 내 단비. 그 말이 단비의 마음을 꽉 잡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열린 교장실 문. 2교시가 끝났을 무렵 방송이 울렸다. 전교생은 즉시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중요한 공지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렸다. 이 시간에? 뭐지? 단비 할머니 때문인가? 진짜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단비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강당으로 향하는 길, 많은 학생들이 단비의 옆에 서서 함께 걸었다. 그리고 강당 무대 위에는 전날 밤 단비를 바라보던 정장 차림의 여성, 한서재단 이사장 한서진이 서 있었다. 빛나는 조명이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서진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학교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학생 여러분, 저는 한서재단 이사장 한서진입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술렁거렸다. 먼저 어제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응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비의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다. 서진은 단비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제 한 학생이 우리 재단의 귀중한 사람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멈췄다. 그 학생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잠시 멈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2학년 3반 서단비 학생입니다. 순간 강당이 폭발했다. 헐? 진짜요? 단비가 재단 사람을 구했다고? 대박. 그러나 서진의 다음 말이 학생들의 사고를 더 완전히 멈춰 세웠다. 그리고 여러분이 청소부로 알고 있던 한수련님은 강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실은 한서재단의 명예이사장이자 우리 가족의 어머니이자 이 학교의 실질적 후원자입니다. 순간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으며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단비 역시 숨이 멎은 듯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서진의 말이 이어졌다. 여러분이 청소부 할머니라고 불렀던 그분은 여러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던 학교의 주인이었습니다. 강당 전체가 흔들릴 만큼 충격과 혼란이 일었다. 그리고 서진은 단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서단비 학생, 우리 가족은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강당은 아직도 충격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뜬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청소부 할머니가 재단 이사장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매일 지나치던 그분이? 헐, 장난 아니네. 어디에서도 들었던 적 없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학생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어제까지 함께 청소도구를 옮기던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과자를 받아주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이 학교의 진짜 후원자이자 한서재단의 어머니? 단비는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진의 또 다른 발표. 한서재단 이사장 한서진은 학생들의 소란을 잠시 기다린 뒤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여러분이 놀란 건 알지만 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언니의 뜻이었습니다.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됐다. 언니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을 보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가장 뒤쪽 조용히 서 있는 단비를 바라보았다. 그 가르침을 가장 진심으로 보여준 학생이 바로 단비 학생이었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단비에게 향했다. 단비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쥐었다. 서진은 이어 말했다. 단비 학생이 아니었다면 언니는 어제 그 자리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강당은 손막힐 듯 고요해졌다. 단비를 무대로 불러세우다. 서단비 학생, 앞으로 나와주겠습니까? 강당이 술렁했다. 헉, 단비 불려갔다. 대체 뭐 하려고? 단비는 손발이 굳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손짓에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무대 위에 오른 단비는 수백 명의 시선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았다. 손이 떨렸고 숨도 가빠졌다. 서진은 단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단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고마워, 단비 학생. 언니를 살려줘서. 단비는 고개를 저었다. 전 그냥 꼭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해야 하는 일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죠. 서진의 목소리는 단비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상상조차 못한 제안. 강당의 조명이 단비와 서진을 비추는 가운데 서진은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겼다. 여러분, 한서재단은 서단비 학생에게 3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단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 속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었다. 서진은 첫 번째 제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제안, 전액 장학금. 첫 번째는 단비 학생에게 한서재단 의학특별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렸다. 의학특별 장학금? 그거 재단 내 최고 등급 장학금 아니야? 나라 전체에서 한두 명밖에 못 받는 거잖아. 서진은 이어 설명했다. 단비 학생이 원한다면 한국이든 해외들 어떤 의과대학에 가더라도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전액을 재단이 지원하겠습니다. 단비의 눈이 커졌다. 저 그런 거 받을 자격 없어요. 있습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데에는 점수나 영어 실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진짜 의사의 기준입니다. 그 말은 마치 단비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듯했다. 두 번째 제안, 가족 지원. 두 번째는 단비 학생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다시 소리를 죽이며 들었다. 단비 학생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하고 계신 의료 업무를 원할 경우 재단 소속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비 지원, 이주 지원, 필요하다면 집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비는 숨을 들이켰다. 저희 부모님까지요? 그렇습니다. 단비 학생이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위해 진심을 다했기에 우리는 그 가족의 기반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단비의 눈가가 붉어졌다. 부모님을 한국에 두고 혼자 지내던 힘든 나날들이 순간 떠올랐다. 세 번째 제안, 재단의 공식 후원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 제안이 이어졌다. 세 번째는 단비 학생에게 한서재단의 청소년 인재 특별 후원자 지위를 드립니다. 학생들은 또다시 술렁거렸다. 특별 후원자? 그거 거의 재단 VIP 아냐? 장학금이랑 지원금도 따로 나온다던데? 서진은 설명했다. 이 지위를 받은 학생은 재단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습, 연구, 교육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습니다. 미래의 의사가 되든 다른 길을 가든 재단이 평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당은 사실상 폭발 직전의 충격에 잠겼다.
단비는 울 수밖에 없었다. 단비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단비 학생, 언니는 늘 말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줄 아는 아이를 도와야 한다고. 당신이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 말이 단비의 가슴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서진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 모든 제안은 수련 언니의 직접적인 요청입니다. 순간 단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떨어졌다. 학생들의 반응. 강당 뒤편에서 강도윤이 중얼거렸다. 나 진짜 단비한테 미안하다. 윤세라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단비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그동안 우리가 무시만 했잖아. 학생들 대부분이 지난날 자신들이 단비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올라 마음속이 복잡해졌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서진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비 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단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서진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언니가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내 단비는 지금 어디 있어? 그게 언니가 깨어난 직후 가장 처음 한 말입니다. 단비의 가슴이 크게 뛰었다. 그리고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비는 내 진짜 손녀 같은 아이야. 그 아이 내가 지켜주고 싶다. 강당 여기저기서 조용한 탄식과 울음 같은 숨소리가 들렸다. 단비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진의 마지막 선언. 그래서 우리는 단비 학생에게 단순한 장학금이나 후원 프로그램 이상의 가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진은 단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단비 학생, 수련 언니가 퇴원하면 당신과 상담을 통해 더 넓은 기회와 미래를 함께 열어드릴 겁니다. 다만 서진은 조용히 덧붙였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원할 때만. 단비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따라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있는 곳이라면 저도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말에 서진의 눈에도 약한 빛이 흔들리는 듯했다. 강당을 채운 박수. 서진이 마이크를 놓자 몇 초간의 정적이 이어졌다. 그리고 쏟아지는 박수.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강당을 뒤흔들었다. 학생들, 교사들 모두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단비는 처음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환영받고 존중받는 순간은 처음이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변화의 시작. 학교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청소 직원에게 인사를 하지 않던 아이들이 먼저 달려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급식실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학생이 늘었다. 복도에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서단비가 우리 다 가르쳐준 거잖아. 라는 말들이 들려왔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지 학교의 변화가 아니라 단비 인생 전체가 바뀌는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며칠 후 수련 할머니가 퇴원해 학교로 오면서 단비를 향한 또 다른 운명의 제안을 직접 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제안은 단비가 상상해본 어떤 미래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었다. 강당에서의 발표가 있던 다음 날 해송국제고등학교는 전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듯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책을 펼쳐놓고도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듯 굳어 있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도 계속 들려오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서단비, 진짜 대단한 애였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 아니야? 사람을 살렸다잖아. 학교의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단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요동쳤다. 수많은 시선,
칭찬, 따뜻한 말들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으면서도 도망치고 싶지는 않은 이상한 감정이 교차했다. 2교시가 끝나자마자 윤세라가 활짝 웃는 얼굴로 달려왔다. 담비야, 점심 같이 먹자. 그녀가 너무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 끄는 모습에 단비는 잠시 얼어붙었다. 어제까지는 느껴본 적도 없는 환대였다. 나랑 같이? 그럼 누구랑? 자리도 미리 잡아놨어. 얼른 와. 옆에서 강도윤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제 너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아. 오늘은 좀 먹어야지. 담비는 부담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응, 가자. 학생 식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자동으로 단비에게 향했다. 예전에 냉담하거나 무심한 시선이 아니었다. 단비야, 안녕? 오늘은 좀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필요하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말투 하나하나가 과거와 달랐다. 겉으로만 하는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세라는 자기보다 더 기쁜 얼굴로 단비에게 말했다. 이제 다들 너 좋아하잖아. 몰랐지? 단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도윤이 조심스럽게 단비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가 널 너무 몰랐던 거야. 그동안 미안했다. 단비는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함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식사 시간이 지나고 5교시가 끝날 무렵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아주 단단하고 진지했다. 학생들, 내일 중요한 분이 학교에 오십니다.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신 한수련님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교실이 술렁거렸다. 진짜 오신다고? 담비 때문 아니야?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재단 측의 공식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내일 단정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분위기는 마치 축제를 앞둔 것처럼 들떠 있었다. 정문 앞에는 재단 차량들과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심지어 언론사 마이크와 카메라까지 보였다. 학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와, 진짜 기자들도 왔어. 우리 학교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담비 덕분인가 봐. 담비 덕분인가 봐. 그때였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교문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한서진 이사장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잠시 뒤 특별히 제작된 듯한 흰색 코트를 걸치고 천천히 그러나 단정하게 걸어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한수련 할머니였다. 평소 청소복을 입고 조용히 학교를 돌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기품 있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어른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 모습에 학생들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단비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할머니만 보였다. 할머니! 할머니는 단비를 보며 미소 지었다. 단비야. 단비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박수가 부드럽게 울렸다. 잠시 후 강당에서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다. 서진 이사장이 단상에 서서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은 해송국제고의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청소부 할머니라 부르던 한수련님은 우리 한서재단의 명예이사장이자 수많은 의료, 교육 사업을 일군 어머니이십니다. 강당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단비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현실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수련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깊은 힘이 있었다. 얘들아, 나는 너희 곁에서 너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단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할머니의 시선이 단비에게 가닿았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만든 아이가 있다. 바로 단비다. 강당이 숨을 멈췄다. 할머니는 단비를 무대 위로 불렀다. 단비는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다. 할머니는 단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단비야,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단비는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네가 원한다면 나는 너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 그 말은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뜨겁고 깊고 무게감 있는 말. 그리고 단비에게는 세상 어떤 제안보다 가장 커다란 사랑이었다. 그 순간 단비의 눈에서 멈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이 말은 단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었다. 한수련 할머니의 말은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네가 원한다면 나는 너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 그 말은 조용히 전해졌지만 파도처럼 강당 전체를 휩쓸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고 몇몇은 감탄처럼 또 몇몇은 깊은 감동처럼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누구보다도 크게 흔들린 사람은 바로 서단비였다. 단비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 속에서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았다. 작고 따뜻하고 자신을 구해낸 그 손. 그 손이 지금 가족이 되자고 말하고 있다. 단비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무대 위의 공기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고 가슴은 조여왔다. 가족? 내가 할머니의 가족? 그 의미는 단비가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영역이었다. 할머니는 단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단비야, 부담 갖지 마라. 나는 그저 네가 나에게 준 사랑을 조금이라도 되돌려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느리고 약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너무나 뜨겁고 깊었다. 그러나 단비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넘쳐 흐를 듯한 눈물이 고였다. 강당의 모든 학생이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단비의 귀에는 할머니의 말만 울리고 있었다.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 서진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단비 학생,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평생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따뜻함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수련님도 알지만 가족이 된다는 건 단순히 한 지붕 아래서 사는 의미가 아니니까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그만큼 서로를 깊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비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도 좋고 부모님과 상의해도 좋고 정말 네 마음이 편할 때 결정하면 됩니다. 그 말에 단비는 조금 숨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다.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은 모두 강당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단비는 무대 뒤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세라와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단비야, 괜찮아? 너 너무 놀랐을 것 같아서. 단비는 눈을 깜빡이며 조금 늦게 대답했다. 나 진짜 모르겠어. 세라는 단비의 등을 살살 두드렸다. 그럴 수밖에 없지. 누가 갑자기 가족이 되자고 하면.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단비야, 네 덕분에 할머니가 살아계신 거잖아. 그리고 할머니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솔직히 우리도 다 느꼈어. 단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나 같은 애가 정말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 세라가 바로 대답했다.
어울리는지 아닌지는 할머니가 이미 답을 줬잖아.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 말에 단비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또 무서웠다. 그날 밤 단비는 집에서 거의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할머니의 말만 맴돌았다.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 그 말은 너무 따뜻하면서도 너무나 무거웠다. 단비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쪽에서는 할머니와 함께 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다. 할머니는 단비가 이 학교에서 만난 유일한 진심이었으니까.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 같은 외국인 교환학생이 재단의 가족이 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끝없는 의문이 밀려와 마음이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단비는 학교에 가자마자 한서진 이사장과 수련 할머니가 교장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단비는 조심스럽게 교장실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단비야, 어서. 서진도 따뜻한 표정으로 단비를 맞았다. 괜찮다면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단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교장실은 조용했고 공기는 무거웠다. 그러나 동실에 이상하게 편안한 분위기가 있었다. 서진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단비 학생, 어제 말한 그 제안 때문에 많이 부담됐지? 단비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수련 할머니가 단비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래서 오늘 네 마음을 듣고 싶어서 왔다. 단비가 부담스러워한다면 나는 어느 것도 바라지 않을 거다. 그 말은 단비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단비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전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근데 가족이 된다는 건 너무 큰일이라서. 서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큰일이지.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이니? 단비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가 흔들리는 채로 말했다. 제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은 순간 흠칫하며 단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단비야, 어울리고 말고 할 것이 어디니? 가족이란 건 누군가를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단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전 아직 교환학생이고 부모님도 한국에 있고 제 미래도 정해지지 않았고 너무 많은 게 불확실해서. 서진은 단비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려는 거야, 단비야. 네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게. 할머니도 단비의 양손을 감싸며 말했다. 가족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지켜주고 함께 살아가고 기댈 수 있게 해주는 울타리란다. 단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제가 괜찮을까요? 할머니는 단비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단비야,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손녀 같다고 느꼈단다. 그리고 네가 날 위해 용기를 냈을 때 그 마음이 내 삶을 다시 살게 해줬어.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니 넌 이미 내 가족이나 다름없다, 단비야. 단비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밀려오던 불안과 두려움이 조용히 그러나 크게 무너져 내렸다. 그 눈물을 본 서진은 단비에게 조용히 말했다. 결정은 서두르지 않아도 돼. 네가 원할 때, 네가 편할 때, 그때 말해주면 돼. 단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근데 할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겁이 나서 그래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두려움조차
너무나 예쁘구나, 단비야. 그 말은 단비의 마음을 아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며칠 동안 단비는 계속해서 마음속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수업 시간에도, 집에서도, 잠들기 직전에도 할머니의 말이 마음속을 울렸다. 그리고 단비는 알았다.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 정말 무서웠던 건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단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교장실 문을 두드렸다. 교장실 문 앞에 서서 단비는 심호흡을 수차례 반복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가슴은 세게 뛰고 있었다. 며칠 동안 밤을 새우다시피 고민했다.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그 자리에 어울릴까?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지만 단비는 결국 알게 되었다. 자신이 두려워하던 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마음이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난 뒤 단비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고 다음 날 깨자마자 단 하나의 결심만을 품고 있었다. 할머니에게 내 답을 말하자. 단비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할머니와 한서진 이사장이 단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교장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단비는 떨리는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단비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단비야, 잘 왔다. 단비는 천천히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서 멈췄다. 무릎이 떨릴 만큼 긴장되었지만 이 말만큼은 떨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았다. 생각 많이 했어요. 교장실 안 공기가 조용히 멈췄다. 저 겁났어요. 제가 가족이라는 자리에 어울릴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할머니는 단비의 떨리는 목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근데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계속 떠올렸어요.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말. 단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저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단비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할머니 가족이 되고 싶어요. 순간 교장실 공기가 흔들리듯 따뜻해졌다. 할머니는 말없이 단비를 품에 안았다. 노인의 두 팔이 단비의 어깨를 감싸고 마치 오랫동안 잃었던 손녀를 되찾은 사람처럼 깊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단비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단비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서진 이사장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했다. 단비 학생, 수련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건 정말 처음 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새로운 가족 발표. 며칠 뒤 한서재단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에 둘러싸인 자리에서 서진 이사장이 조용히 발표했다. 한수련 명예이사장님께서 서단비 학생을 가족으로 맞이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틈 없이 터졌다. 단비는 긴장된 몸으로 서 있었지만 손을 잡아주는 할머니의 온기로 버틸 수 있었다. 한 기자가 물었다. 한수련님, 단비 양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천천히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단비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때부터 나를 사랑으로 대했어. 직업도 옷차림도 지위도 보지 않았지. 그 말은 기자석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살려준 아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할머니는 단비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 아이의 마음이 더없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야. 단비는 울음을 참느라 눈을 깜빡였다.
그 순간 아무도 단비를 외로운 교환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족이었다. 부모님과의 만남. 재단 발표 직후 단비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급히 날아왔다. 부모님은 교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단비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 단비 정말 많이 힘들었지. 단비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아빠, 미안, 말도 못하고. 어머니는 단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왜 미안해? 네가 얼마나 용기 냈는지 우리가 더 잘 알아. 아버지도 단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네가 할머니의 가족이 되고 싶다면 우린 전적으로 지지한다. 부모님의 말은 단비를 더욱 울컥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어른스럽게 인사했다. 단비 부모님, 저의 부족함으로 단비가 외롭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머니 역시 고개를 숙였다. 우리 아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네요. 수련 할머니는 천천히 단비의 부모님에게 말했다. 앞으로 단비는 저에게도 매우 소중한 아이가 될 겁니다. 정말 가족처럼요. 교장실에는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세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닿았다. 그 순간 단비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단비의 선택, 그리고 할머니의 약속. 며칠 뒤 단비는 공식적으로 수련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재단 근처에 위치한 따뜻한 햇살이 드는 아담한 저택이었다. 방문을 열자 하얀 커튼과 작은 책상, 단비가 좋아하는 파란색 침구가 준비되어 있었다. 단비는 놀랐다. 할머니, 이 방.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단비가 좋아하는 색이라고 했지? 세라 양에게 물어봤단다. 단비는 감동에 눈을 비볐다. 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믿어도 된단다.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그 말은 단비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다. 미래를 위한 첫걸음. 어느 저녁 단비와 할머니는 노을이 지는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단비야, 앞으로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언제나 네 편이 되어줄 거란다. 단비는 고개를 들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사람을 마음으로 보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단비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 길을 가렴.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나누어 주렴. 단비는 미소 지었다. 네, 할머니, 약속드려요. 붉게 물든 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단순한 온기를 넘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리고 단비는 어렴풋이 알았다. 이 길 끝에서 나는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단비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었다.